그럼 발표 시작하겠습니다. 사실 앞에서 실제로 해보신 분들의 말씀이 저희가 이제 예상하던 것들하고 맞아떨어지는 것도 있고 또 아닌 것도 있고 그렇습니다만은 거의 유사해서 저희 학교의 특징적인 것만 몇 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연구 목적은 뭐 계속 지금 나오는 얘기라서요. 새로운 교육 실습 생태계를 만든다라고 하는 게 아마 그 목적이 아니었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사실은 시범 운영을 위해서 필요한 것이 교육 정책이 뒷받침이 돼야 되고, 그리고 저희가 교육과정 저희 학교에서 그러니까 인천대학교 우리 학교에서는 그 제일 신경을 썼던 부분은 교육과정 수립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교육부에서도 얘기한 지금 조금 전에 이재선 연구사님 말씀하신 바대로 교육과정을 교육 실습 학기에 맞추어서 적합하게 바꾸는 것인데 그 작업에 좀 신경을 썼습니다. 거기서 필요한 게 제가 생각할 때는 일단은 그 실습하는 학교나 또 실습생이 부담이 없는 교육과정이 돼야 하고요. 그리고 무시형 검정 조건에 적합해야 되고요. 그것도 신경 안 쓸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그 학교 현장 실습과 동시에 이제 그러니까 이게 이제 학생들 부담하고 관계 있는 거죠. 동시에 운영될 수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협의가 필요하다고 생각을 했고, 그래서 저희 연구팀에는 실제 교사들이 많이 들어와 있습니다. 그래서 그리고 무엇보다도 지금 계속 나오는 게 지원에 대한 얘기고요. 참여자들에 대한. 그리고 저희는 인천시 교육청에서 굉장히 많이 지금 장사님께서 많이 신경을 써주고 계셔서 연구학교 지정이나 이런 문제들도 순조롭게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인천대 기존에 저희 실습 그 교육 과정에 있었던 특징적인 것이 뭐냐면요. 각 학과에 저희가 8개 학과가 있는데 그 학과별로 국어교육, 저는 국어교육과인데요. 제가 학장을 맡고 있고 국어교육 현장 세미나라는 과목이 2013년부터 계속 운영이 돼 왔습니다. 그러니까 그게 뭐냐면 교육 실습을 가기 전에 전공 선택 과목으로 그 과목이 들어있고 그 과목은 학과별로 자율적으로 운영이 되는데 대체로 교사들이 맡아서 강사 발령을 내서 그 수업을 진행을 했고, 그래서 학과별로 하루 정도가 그 현장 학교에 가서 참관하는 시간을 계속 가져왔습니다. 그래서 그런 식으로 현장성을 제고하고 있었는데 2021년에 다시 개편된 것이 뭐냐면 학교 현장 실습을 교원대처럼 1, 2로 하긴 하는데요. 저희는 학교 현장 실습 1을 일종의 교육 현장 컨설팅으로 해서 1학점짜리로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교육과정 개편하면서 교직과정도 개편을 지금 약간의 시간표 조정을 했는데요. 그 실습학기를 3학년 2학기에 나가는 학과들이 있어서 이 교육 실습 그 1, 2를 그러니까 말하자면 이중으로 펼쳐놨습니다. 그러니까 말하자면 4학년 1학기에 이전처럼 가는 기존의 형태로 가는 학생들은 3학년 2학기에 학교 현장 실습 1을 듣고요. 3학년 2학기에 지금 실범 운영을 하겠다고 하는 학과에서는 3학년 1학기에 교육 현장 실습 1을 듣게끔 지금 현재 시간표 조정을 해놨습니다. 그래서 결국 교육 실습 학기제라는 게 학교 현장 그러니까 사범대 교육, 교원 양성기관 교육의 그 현장성을 높이는 것이 목적이기 때문에 사실 학교와 조금 전에 홍익대 학장님 말씀하셨듯이 학교 현장과 그 사범대 간의 긴밀한 협력이 없이는 진행되기 어려운 사업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 대외 환경의 변화는 뭐 제가 말씀드리지 않아도 다 아실 거라고 생각하고 넘어가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개편하는 목표는 단기적으로는 시범 운영이고 장기적으로는 이제 지속적으로 전면 도입했을 때 어떻게 운영하느냐에 초점이 맞춰져 있었고요. 다행히 학교에서 전공 교육과정 그 개편을 8월부터 12월에 완료해서 진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역량 중심 교육 과정으로 갔고요. 그리고 그래서 이제 전공 역량을 뽑고 하는 과정에서 교육 실습에 대한 수요 조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거는 이제 결과 보고서에는 다 넣었는데요. 각 학과별로 약간의 문항의 차이는 있지만 대체로 이거 개선해야 된다, 기간을 늘려야 된다는 거는 일치된 그 의견으로 도출이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러한 과정을 거쳐서
전공 교육 과정을 개편을 했고요. 그렇게 하면서 여기서 이제 뭐 복잡하게 써놨는데 중요한 것은 저희는 이 INU 매트릭스 교육 제도라는 걸 학교에서 운영을 하고 있는데 거기에 맞춰서 이것도 일종의 취업 연계형으로 볼 수 있어서 취업 연계형 매트릭스 교육 제도로 하고, 그리고 집중 이수 한 학기에 3학년 2학기를 저희는 타겟팅을 하고 있는데요. 거기에 맞추어서 교육 실습하고 연관된 모든 과목을 집중을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 이제 보시면 그 이제 국어교육과 예를 들면요, 국어교육 현장 세미나, 그다음에 교육 실무, 그리고 교육 캡스톤 디자인 과목이 있습니다. 그게 작품화하는 과목이거든요. 이 과목 3개를 묶어서 미니 매트릭스 교육 과정으로 나노 디그리를 주는 것으로, 예를 들어서 국어 교육을 위한 학교 연계 매트릭스 교육 과정, 이런 학위를 나노 디그리 주는 방안을 실행을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일단 저희가 교육 실습 운영을 하기 위해서 모형으로 생각한 게 이 캐디의 8년 연구 연계 교육 9가지 유형에다가 저희가 INU 현장 실습 연계 교육으로 이걸 덧붙였습니다. 그러니까 대학과 학교의 그 연계를 그 현장 실습으로, 현장 실습이라는 제도를 실습 학기제라는 제도를 가지고 이 학교와 현장을 좀 더 긴밀하게 연결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현장 교사가 예비 교사를 지도하게끔 하는 거, 다시 말해서 현장을 품은 대학이라고 저희는 이름을 붙였는데, 그리고 거꾸로 대학 교수가 현장으로 나가서 아까 홍익대에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그러니까 가서 실습 학생들만 지도하는 게 아니라 실제 지금 고교 학점제라든지 뭐 이런 이제 심화 과목이라든지 하는 부분이 있어서 저희가 나가서 강의를 하는 것까지 고려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렇게 한 결과물들을 저희가 사실은 그 전에 R&E 그 프로젝트를 꽤 많이 실행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그 경험을 바탕으로 중학교에서는 자유학기제 주제 선택 활동을 실행을 하고, 그리고 고등학교에서는 R&E 프로젝트를 할 수 있으면 그 과목에 저희 이제 일종의 특성화라고 할 수가 있죠. 그래서 진행을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결과물들을 저희가 지금 사이버 리소스 센터가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현재에도 이렇게 여기 보면 각 주제별로 밑에 그 결과물들이 있는데요. 여기에다 구축을 해놓고 이것을 매개로 해서 학교와 현장이 좀 더 긴밀하게 지속적으로 연결될 수 있는 고리를 만드는 것이죠. 그래서 교육 실습에도 이 부분을 활용을 하겠다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일단은 그 매뉴얼화를 통해서 해야 된다는데 지금 캐디에서 만들고 있고, 저희도 사실은 아이디어 수준으로 지금은 약간 파편화되어 있는데요. 이걸 이제 저희가 2학기 때 실습 학기를 하려고 지금 지원을 했고, 지금 저희도 신경을 쓰고 있는데, 그럴 경우에는 이제 이게 학교 현장과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만들어 가야 되는 부분이라서 일단은 제일 중요한 것은 제가 기존에 실습을 진행했던 학교들 얘기를 들어보면 제일 제가 이제 성과 공유에 다녀서 계속 듣는 얘기 중에 하나가 다들 힘들다고 하세요. 그러니까 힘든 이유가 뭘까 생각해 보면 정확한 역할 분담이 되지 않았기 때문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래서 기본 틀을 이 서로의 그 이점을 주고받을 수 있는 부분에다 놓고 이걸 가지고 제가 생각할 때는 매뉴얼을 개발을 하면 그러면은 뭔가 좀 더 효율적인 모델이 나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이 내용들은 앞에서 다 말씀하셔서 제가 그냥 보여드리는 것으로 넘어가겠습니다. 그래서 이건 뭐 반복되는 얘기인데요. 결국 저희가 이제 좀 더 포인트를 맞추고 있는 것은 프로젝트 기반 프로그램이고, 이걸 실행하는 것을 저희는 학생들이 교육 캡스톤 디자인 같은 것을 그 실습 학기에 들으니까 그 실습 학기에서 한 내용들을 하나의 작품으로 만들어서 제출을 하고, 그리고 그 실습 학교에서도 학생들이 뭔가 결과물을 산출하는 활동을 하게끔 그 실습 프로그램을 짜고자 합니다. 그래서
일단은 거의 비슷합니다. 실습 학교 3일, 인천대 이틀 이게 주 목적이고요. 그리고 저희가 그 아까 교육과정 개편과 관련해서 이 6+9 모형 이게 이제 가장 일반적으로 쓰고 계신 것 같은데 사실은 요거보다 수업이 더 플러스 될 것 같긴 합니다. 그래서 전공 과목을 일단은 전공 심화 과목의 교과 교육 과목들을 3학년 2학기에 다 배치를 했고요. 교과 내용학은 그러니까 이게 국어교육과 모델인데 교과 내용학은 2학기에 없습니다. 2학기에 교과 내용학까지 하면서 실습을 하기는 어렵다고 판단해서 3학년 1학기까지 웬만한 교과 내용학 과목들을 그 수업할 수 있는 만큼을 집어넣고 그리고 더 심화된 건 4학년 때 넣고 해서 3학년 2학기는 온전히 실습에 집중할 수 있도록 교육과정을 개편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한다면 아마 한 학기 실습이 가능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들어가는 게 아까 말씀드린 전공 심화 과목이 들어가는 게 각 교과의 교육 현장 세미나와 교과 교육론 과목, 특히 무슨 교과 교재 연구 및 지도법 같은 과목들을 넣어서 그리고 이제 교과 교육론에 해당하는 2과목 정도를 더 추가해서 교육 실습하고 관련성 높은 과목을 배치해서 학습의 집중도를 높이고 교과 교육론은 예를 들어서 교과 교재 및 연구 및 지도법 같은 경우는 아까 다른 학교에서도 그 말씀을 하셨는데 실습을 하고 나서 이제 그 성과를 평가하는 자리로 충분히 활용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일단 모델은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그러니까 월화에 이런 수업들을 집어넣고 목금에 수목금에 이제 실습 학교에 가는 것인데 이건 학교 사정에 따라 조정이 될 수 있을 것 같고요. 다만 저희도 월수금 화목 이런 걸 생각을 해봤는데 그게 별로 좋지 않다는 의견이 1학기 때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래서 연속해서 가는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하셨듯이 야간 강좌나 온라인 수업 그리고 학교 현장으로 가는 그러니까 실습 현장에 가서 저희 대학 수업을 진행할 수 있는 것들은 그렇게 하고자 지금 예를 들어서 아까 말씀드린 국어교육 현장 세미나 같은 것은 충분히 현장에서 진행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이 인천시 교육청에서는 지금 고교 학점제를 굉장히 열심히 추진을 하고 있고 저희 사범대도 이 관련 연수를 계속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아까 프로젝트나 이런 것들이 사실 일반 교과에서는 할 수 없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고교 학점제가 된다면 이런 교육과 과정 개발이나 그리고 단위 학교를 선정할 때도 이제 지도할 수 있는 교사가 어떤 교사가 될 것이냐에 대해서 고민이 많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적어도 이런 과목을 연계해서 지도할 수 있는 교사가 있는 학교라면 연구학교로 지정되는 학교들은 충분히 가능하다고 생각이 되는데요. 그렇다면 이제 훨씬 그러니까 좀 더 실습 학기를 통해서 좀 더 심화된 어차피 고교 학점제를 운영하기 위해서는 대학하고 현장이 협력을 하지 않으면 이루어지기가 지금 당장은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좀 지나서 교사들이 심화 과목을 지도할 수 있는 역량을 가지게 되는 순간이 오면은 또 문제가 달라지지만 그 전까지는 대학하고 협력이 없으면 이것은 진행이 되기가 매우 어려운 과정이라고 생각이 되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확대까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다음에 매뉴얼에 대해서는 앞에 여러 가지 얘기들을 많이 말씀하셨고 저희도 매뉴얼이 없이 어떤 일을 하기가 몹시 힘듭니다. 그러니까 일의 진행도 그렇고 지금 앞서서 진행하신 학교들은 그 매뉴얼 없이 굉장히 대단하신 것 같아요. 5학교가 엄청나게 고생을 하셨을 수밖에 없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매뉴얼은 일단 범용이어야 한다라는 거. 그리고 이제 저희는 사실 아까 파편화된 거라고 했는데 이걸 이제 계속 다듬어 나가야 될 것 같고 또 캐디에서 만들어 주신 게 있으면 저희가 참조해서 더 발전시킬 예정이고요. 기본 틀이 나와야지 개별 학교에다 적용을 할 수 있는 것이라고 생각이 되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계속 협의를 하고는 있지만 일단은 저희가 행정 업무 경감 이게 제일 중요할 것 같아요.
그 사실 수업을 어떻게 하고 수업에 대해서 그 구조를 짜는 것도 일종의 행정이기 때문에 뭐 저희 대학 LMS 활용해서 뭐 교육 실습생의 관리 시스템을 구축한다든지, 그러니까 LMS로 교육 실습 일지나 뭐 상식 그런 것이 들어오면 상시 피드백이 훨씬 수월하니까요. 다른 것보다는 이 부분은 학내 문제라서 생각을 하고 있고, 그리고 교육 실습생의 학습 관리 지원을 하기 위해서 이런 다양한 것들을 아마 상상하실 수 있는 것들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뭐 출결 지도라든지 뭐 그 계속해서 실습 지도 교수하고의 접촉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다양한 부분에서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실습학교 지도교사 역량 강화를 위해서 계속해서 워크숍이나 아까 협의회를 말씀하셨는데요. 그 협의회가 바로 그런 자리가 되지 않을까 싶은데, 일단 분기별 1회로 계획은 잡아놨지만 제 생각에는 더 자주 해야 될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일단 계획은 이러한데, 그리고 실습 지도교사를 그러니까 지금 인천대에는 그 현장 교사들의 강사로 지금 수업을 하시는 경우가 굉장히 많거든요. 겸임 교수도 하고 계시고, 그래서 이런 협력을 좀 더 확대하는 방안에 대해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당연히 실습학교 교육청 사범대는 다각적인 측면에서 그 협력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지금 현재 그 통합협의회 뭐 분기별 1회 추진, 이건 계획이고요. 사실 더 잦아질 수 있다고 생각이 되네요. 그래서 안 넘어갔는데. 네, 죄송합니다. 그리고 사실 저희가 이 뭐 학교 안에서 또 이렇게 뭐 인하대 권나영 교수님이 오셔서도 하고, 인천 지역 내에서는 지금 성과를 서로 공유하고 자체적으로 활동을 하고 있고, 저희도 미래교육 혁신 포럼이라는 걸 개최를 하고 있는데, 아마 이 두 꼭지가 실습하고 관계가 있을 것 같은 꼭지고, 이거는 이미 지나간 것이고 지금 예정을 하고 있습니다. 1월 중에요. 12월에 하려고 했는데 이게 일정이 안 맞아서요. 그래서 일단은 그 뭐 기대 효과는 다 아시는 바대로라서 뭐 내실화 현장성 제고, 그리고 그 좀 더 지금 앞에 발표하신 학생분들, 그러니까 예비 교사들 얘기가 나는 이제 선생님이라는 것에 대해서 어떤지에 대해서 아주 심각하게 생각을 할 수 있다고 하니까, 그걸 바탕으로 올바른 교직관이 형성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건 무엇보다도 대학하고 현장이 많이 떨어져 있다는 얘기, 평가에서도 그 부분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을 하는 것 같은데, 이 부분에 대해서 실습학기제라는 것이 아마 좀 다리를 놔줄 수 있는, 그 연결고리를 만들어줄 수 있는 직접적인 그 협력을 할 수 있는 그런 계기를 마련해 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뭐 향후 계획은 뭐 모든 학교들이 이건 생각을 하고 있을 것 같은데요. 저희는 이제 미래교육센터가 있습니다. 그래서 미래교육센터를 좀 실습 관리 기능으로 보완을 하는 방안을 인천대에서는 좀 더 심각하게 깊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 발표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